가운데 배우님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를 좀.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맞습니다. 감독님은 사실 굉장히 떨리셔가지고 관객분들 어떻게 또 영화 보시는지 궁금하셔서 안에서 같이 또 영화 보시고 지금 합류하신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좀 분부터. 네, 하트 보내드릴게요. 사진 막 찍으시길래 그냥 멀뚱하게 앉아있는 모습보다는 하트가 낫겠죠. 네, 감사합니다. 개봉하는 순간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런 기회인데 오늘 이렇게 뭐 GV 행사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치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감독님. 지금까지 영화를 이렇게 작업하면서 편집자로서 이제 편집실에서 영화를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오늘 같이 좀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배우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거? 네, 감독님. 팬카페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오늘도 여전히 또 뒤통수를 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말 반가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배우분들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고 사실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는 일이란 것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린 시기인데 사실 발신제안이 굉장히 용기 있게 또 이 시작을 또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저는 그 기자 시사 때 이제 처음 봤었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보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까 조우진 배우님한테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넋을 놓고 보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도 좀 보게 됐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건 감상이고 질문은 아니고 감상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스릴러 홈님께서 HSM님이군요. 스릴러로 봤는데 눈물이 나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이런 장르는 연출도 그렇고 연기가 매우 중요한데 정말 실감나게 봤어요. 라고 얘기. 저도 보는 내내 눈물이 주룩주룩, 존잼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조금 격하지만 있습니다. 스릴 넘쳤습니다. 음악이 주는 박진감이 최고다. 스릴과 긴장과 압박 그리고 감동까지 정말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픈 채팅방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도 이제 많은 또 질문 드리겠지만 관객분들 중에서 5분에게 질문 주시는 분에게 발신 제안 차 안에서든 뭐 아니면 어딘가 여행 갔을 때 항상 응급 키트로 쓸 수 있는 구급 상자 같은 거죠. 열어봐도 돼요? 제가 네, 보세요. 말씀하실 동안 제가 구경을 척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급 상자가 들어 있어서 여기 성규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들에게 빠른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급 상자입니다. 그러기에는 뭐 붕대가 들어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물과 함께 하니까요. 안에 조그만한 카드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서요. 이 행운의 선물 택하시면 이제 이 영화는 아마도 조우진 배우님의 얼굴이 포스터에서 가장 크게 등장한 영화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이 떨리시나요? 했는데 사실 배우분들은 꼭 그게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이 또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이란 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뷔 이후 첫 주연작이자 가장 많은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심경을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다른 영화랑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제 여타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뭐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뭐 첫 단독 주연, 뭐 혈압 연기, 뭐 고혈압 연기, 뭐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그의 꼼꼼하게 읽어보셨군요 모두. 아니 제가 한 말이니까요. 어차피 고혈압 연기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형 얘기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몇 개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제가 무슨 화려한 연기를 펼치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으실까봐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에도 불구하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요. 많이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영화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좀 홍보 전선에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최대한 평정심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의 성적으로 조우진 배우의 평정심을 흐트러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좋은 의미로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실 명량, 설국열차, 마녀, 안시성, 더 테러 라이브 끝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함께 보셨던 영화를 연출한 김창주 감독님이 오랜 시간 동안 편집 감독으로 함께 하시면서 만들었던 영화였는데요. 사실 이 감독 연출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또 꿈꾸셨던 꿈이셨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온 나에게 온 기회였는지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궁금합니다, 감독님.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혼자서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영화의 꿈을 좀 키웠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연출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연출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얘기하니까 보통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 아시든 이제 영화과 학생들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진로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편집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는데 편집자라는 게 편집을 한 작품을 단편 영화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좀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 편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편집자가 되면 자기가 영화 연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그리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외향적으로 막 어울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학생 때는 사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연출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게 편집이겠구나. 그리고 편집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영화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완성을 짓는 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악을 쓸 수가 있다.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캐릭터의 심리 상태도 내가 더 다룰 수가 있고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까지도 섬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터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편집이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하다. 이거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편집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매력을 정말 오랫동안 느끼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했던 감독님이나 제작자분들이 한두 분씩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사님은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연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소설책을 딱 주면서 이걸 영화 해볼 생각인데 혹시 연출해볼 생각이 없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단순히 컷을 이어붙이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제 성향상 하다 보니까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영화를 이제 한 편 한 편씩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완성을 이제 나는 그냥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 거지 편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업을 분리시킬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영화를 완성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안을 받게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시나리오를 읽는 중간에 머릿속에 막 엔진의 그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막 달리는 엔진 발음 들리면서
내가 웅크려 있던 어떤 컴플렉스가 확 휘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속도감과 이 강렬함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트랙 위로 올라오신 분노의 질주가 바로 영화 발신제안으로 이어지게 됐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뭐 사실 저는 뭐 배우분들을 매번 만나고 배우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입장으로는 사실 배우를 보면 굉장히 뭐 누군가는 되게 신들린 연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서를 건드리는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으로 장악하는 어떤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우진 배우 연기를 보면서 항상 굉장히 정교하고 되게 치밀하다라는 생각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장르와 그 조우진 배우가 가진 정교함과 치밀함이 너무 잘 어우러졌던 그런 작품이었었어요. 예, 되게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이라는 위협이 있고 또 이렇게 급변하는 매번의 상황이 있고 여기에 딸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또 미묘한 감정의 변화 같은 게 있는데 약간 시침, 분침, 초침처럼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정교하고 빈틈없이 되게 작동하고 있는 막 되게 스위스 시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이거는 사실 배우로서도 본인 스스로도 뭐 모든 작품들에 있어서 뭐 아쉬움도 있고 뭐 뿌듯함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작업 만족도가 꽤 큰 작업이었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만족하는 순간 저는 제가 스스로 망가질까봐 그 단어를 최대한 좀 안 쓰고 배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시간 분초 뭐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었던 그런 연기라고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정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세분화시켜서 표현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도전의식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역할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댈 수 있는 거는 우리 감독님밖에 없었어요. 네, 찰나의 순간을 건져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 한번 그걸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호흡을 가진 영화를 만들어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테이크 때마다 씬마다 장면마다 뭐 셋업들마다 필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저랑 사전 협의를 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절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너무 과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는 그런 호흡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 너무 약해서 적합한 감정이긴 하지만 밀도와 농도가 약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 그런 것들도 감독님께서 철저하게 디렉션을 다 해주셨어요. 또 좀 끌어올려달라, 어떤 것 좀 더 빼달라 그런 세밀한 작업을, 섬세한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피가 말라가는 게 화면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독님하고 저는 전우회가 꼽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 중에서 발신되어 대박이라는 분이 조우진 배우의 연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감독님은 언제부터 조우진 배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캐스팅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오셨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네. 뭐 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시나리오 이 영화에 이제 맞는 이제 이 영화에 맞는 이제 그 연기자분이 오셨을 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연출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들었을 때 연출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연출력의 97.3%는 캐스팅이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97.3%가 캐스팅이다. 겸손하지만 어떤 부분도 수긍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근데 실제로 많은 감독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퍼센티지가 좀 찾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들은 얘기여가지고 저는 캐스팅을 하는 순간에 이 영화는 운명이 결정지어지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우진 배우님한테 딱 이제 이걸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하고 할 때 가장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연기가 되시는 분한테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영화는 계산하는 영화가 아니고 검투사 같은 영화, 싸우는 영화, 본능적으로 생존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영화가 되길 원했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초침, 분침, 시침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계산을 하기보다는 전부 생존 본능이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가장 잘 맞는 분을 생각했을 때 전 조우진 배우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정교함과 동시에 본능과 밀어붙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배우님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이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꽤 긴 말이 영화 속에서 좀 중요한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이 발신 제한이 제목으로 되어야 됐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발신 제한이라는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받을 때 이제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 있잖아요. 공포스럽죠. 네, 공포스럽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모티브가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공포스럽다. 이게 전화가 왜 나한테는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어떤 죄책감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했을 때 내가 무슨 또 잘못을 내 무슨 잘못 때문에 이게 왔지라는 이제 그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또 무섭고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모티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걸 받게 되면은 어떻게 괜찮은 것인가? 이걸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걸 누르냐 마느냐의 결정을 지을 때 내 몸에서 분명히 호기심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 호기심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성격하고 되게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라는 것이 영화 전반부를 정말 끌고 가는 그런 힘이기도 했으니까요. 네네. 네. 사실 조우진 배우님께서 그동안 연기했었던 되게 대표작들이 아주 많죠. 너무 무시무시하고 섹시한 그런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내부자들도 강철비도 국가부도의 날도 돈도 서복도 항상 보면 약간 좀 힘적으로 봤을 때 우위에 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누군가를 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발신제하는 성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리고 지시에만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사실 배우로서는 아주 큰 입장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입장의 전환이 연기 방식에서도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빌런이었다고 해서 악역이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표현해 주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명분 같은 건 아예 없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성규도 그와 매우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그냥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얼마나 제가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길래 나한테 이런 오빠가 찾아왔을까. 여기도 썰고 썰고 때리고 쫓고 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그쵸, 하시고 누르고 네. 말로 막 네. 아주 사람을 아주 깔아뭉개고 저 앞에서 서성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오빠가 이게 송교란 역할로 다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보면 되게 유독 금융권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최근에 특히나 바른은행 센터장이고 여기서는 그렇죠? 네. 재정국 차장도 하시고 금융감독원도 일하시고 저도 처음 실감했어요 그거를. 못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저는 돈하고 참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밝진 않으세요? 무료분 있으나 재테크의 어떤 그 욕구라든가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1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됐나. 공이 엄청 많이 붙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100원, 200원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 수억, 수천 이게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의 흐름을 쫓고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추적하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예, 저도 궁금해요. 오히려 제가 모르겠어서 이게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감독님한테 왜 여쭤볼까요? 그러나 싶어가지고. 뭔가 은행의 지금 센터장 정도 하는 어떤 이런 직업과 조우진 배우의 어떤 연결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저 가방끈하고 전혀 상관없는 역할들이거든요. 사실. 네. 되게 좀 세련돼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 왜 째려보시죠?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성공한 이미지.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네. 네, 몇몇 분들께서 그냥 실수를 금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해가지고. 네. 이 영화의 캐릭터 성규의 그 차 밑바닥에는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이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각자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폭탄이 하나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폭탄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폭탄, 네, 폭탄이 있었죠.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한 아, 혹은 무서운.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첫 데뷔작이고 이 현장에 오기까지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네.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현장에 딱 처음 오는데 이 현장이라는 곳이 첫 이제 제가 이제 맞이하는 현장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 현장이 저한테는 군대 신병훈련소 오는 느낌이었어요. 군대 신병훈련소 오는 느낌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능 보기 전날의 그 느낌, 그 두려움 있잖아요. 너무 두렵고 수능이요? 학력고사 세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수능 세대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수능 보기 전날의 그 느낌, 그 두려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저한테는 거의 매일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휴식은 잠잘 때. 아무도 이제 나를 안 건드리고 잠을 자서 난 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깊이 있게 싹 자고 근데 현장 나올 때도 좀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싹 나올 때 그 안개같이 깔리는 항상 밑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현장에서 항상 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거를 확보해야 될 이 정서와 느낌과 에너지를 오늘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그 아침마다 이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내야 된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내야 된다. 이거와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해내야 된다. 무슨 있어도 오늘 확보된 이 시간 안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무조건 해내야 된다고 계속 싸웠던 게 촬영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의 끝없는 싸움이었어요. 끝없는 싸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나의 모든 감각들을 일깨워놓고 그 무섭게 느껴지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그리고 다른 세상을 싹 있게 만들고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얻어낼, 확보해야 될 이 에너지로만 무조건 이 모든 감각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고 그 느낌이 바로 발신지 안에 흘러가는 톤앤매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어쩌면 성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두려움과 함께 가는 그 집중도 같은 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배우님에게는 어떤 폭탄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하신 물론 첫 다독주연이라는 타이틀롤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당연히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이었을 네. 테고요. 그보다 더한 성규가 느꼈을 그 당혹스러움과 긴장감과 공포감과 텐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또 다른 세분화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영화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명감과 뭐 책임감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꼭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을 매일 유지하면서 또
제가 받아들이면서 즐기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동력을 혹시나 잃을까봐. 예. 그래서 그분이 왜 전우회가 딱 쳤는지가 네, 늘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좀 보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예. 영화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송규가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혜인이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약간 포즈를 두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촬영할 때도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여기 포즈가 있느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래서 포즈를 좀 주시면 어떻겠냐. 포즈가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오감이 있잖아요. 감각이 보이는 거, 냄새 맡는 거, 오감이 있는데 이 영화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배우 연기하는 그 사이에 이제 조지미 배우는 연기하고 있잖아요. 연기를 하고 있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이에 그리고 이 스크린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스크린과 관객 사이에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카메라 촬영할 때 모니터를 보잖아요. 나와 이 모니터 이 사이에 할 수 없는 에너지가 계속 운행하는 느낌이죠. 뭔가 일어날 것 네. 같다는 불길한 예감? 이 에너지, 그러니까 카메라와 배우 사이에 이 사이에 무엇인가 에너지가 생성돼서 확 운행하고 있는 그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가 쭉 운행을 하고 있지만 관객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는 그와 다른 레이어의 어떤 무엇인가가 같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각으로 지금 보고 듣고 말고 내 몸으로 느끼고 있는 다른 느낌의 다른 하나의 더 심층적인 레이어가 약간 영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훨씬 심리적이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레이어 두 개가 같이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걸 더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모호하기도 하지만 뭔가 육감적으로 뭔가를 느끼기도 하고 카메라와 그 연기 사이 속에서 무엇인가 얻어내고 싶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독님께서 포즈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장난을 좀 쳤어요. 포즈를 취했어요. 뭐 이런 거? 포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장난기가 좀 심해가지고 네. 근데 영화적 장치로서 이렇게 좀 첨부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GB80 시동이 걸리긴 합니다만 영화의 시동을 거는 장면은 그 장면이었던 거죠.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육감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살아갈 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딱 그 장면에 그 타이밍에 넣으면은 영화의 시동을 거는 느낌의 장면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성교의 육감으로 발신대한 흥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저 빌어야죠.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시동 걸었습니다. 네. 네. 그 처음에 또 보면 그 부전동 지점이 문 닫는다 이런 소식 같은 게 들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그때 보니까 조진 배우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인달까?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사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그냥 성공지향적인 그런 남자의 느낌이고 뭐 하나 문 닫는다 그래도 그렇게 까딱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그 순간 약간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눈에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못 느꼈었던 건데 그땐 제가 그때 가졌던 느낌은 그냥 뭐였냐면은 물론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과 나누는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화가 아빠의 대화였으면 하는 그런 아빠의 얼굴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거든요. 네, 당장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지점도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눈물을 이렇게 했다거나 씌웠다거나 그런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 네. 이후에 어떤 이 사람의 변화의 어떤 시작점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섬세하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빠가 사실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를 혜인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막 사모님들에게 전화 돌리고 하는 그 순간 같은 게. 그 과정을 사실 굳이 적나라하게 또 딸에게 보여줘야 했었던 감독님만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장면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었는데 누구나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한테 저희 아버지라는 이미지, 제 이미지가 있고 또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고 엄격하고 이렇고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볼 때 혜인이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처음으로 탁 틀 깨지는 순간으로 저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내가 생각하는 항상 봐왔던 그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제 그 안에 다른 캐릭터들이 또 존재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나와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한 사람 나라는 캐릭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날 이렇게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 이렇게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것인데 혜인이나 아빠를 지금까지 쭉 봐왔던 정형화된 이미지를 착 순간 깨트리는 느낌을 가져오면서 나중에 혜인이가 앞으로 앉게 되거나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와 교감하게 되는 틀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나랑 틀리지 않구나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단순히 아버지 고생하네 이런 식의 느낌이 절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네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고 딱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딱 갈라지는 착 깨지는 그 순간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조우진 배우님은 그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종입니다. 일종이시군요. 역시 남다른 처음으로 힘줘서 얘기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하고 얘기하는데 네. 일종 보통. 네. 다들 여기 지금 카카오톡 안에서도 운전 솜씨에 대한 뭐 말씀도 신지한 존재님께서 차 운전신 너무 재밌었어요. 직접 운전하신 신이 많다고 하셨는데 너무 대단하세요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실제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실제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분은 뭐 영화적인 장치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가장 많은 시간을 운전으로 보냈던 이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살얼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얼음 언강을 계속 뛰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창하고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뛰는데 그 와중에도 쩍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고 물론 통제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했지만은 돌발 상황은 늘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분들도 또 먹고 사는 집에 빠져가지고 급히 움직이셔야 되고 차 타고 어디 가셔야 되고 오토바이 타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보면 통제를 뚫고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격도 했었고요, 사실은. 예,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박한 그 상황 속에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아까 표현드린 대로 딱 언강을 계속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 영화 작업 외적으로도 나름 텐션을 가져다줬던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통제를 뚫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장성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그것을 표현해서 담아내서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도움이 참 많이 됐었어요. 연기하는 저한테도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담아내서 자연스럽게 담아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었고요. 네.
사실 기술력들이 계속 발전하는 시대다 보니까 영화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아주 영화 안에서 창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것들의 힘 같은 걸 좀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해운대구로 활용하는 방식. 전 사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 해운대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정말 해운대구의 어떤 도심의 상황 그리고 거기서 해운대역에서부터 다시 해운대 바닷가로 이어지는 그 직진의 쾌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다시 항구로 또 이어지는 이 어떤 모든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를 거대한 세트장으로 여한이 없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야 정말 영상위원회가 되게 좋아하겠구나 영화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또 그리고 도움을 준 보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트 정말 현장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각각의 같은 곳이지만 또 다른 이곳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도심과 바다 그리고 항구에 사용해서 특별히 연출적으로 디자인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특성상 현장감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일단 현장감이 너무 중요해서 생활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 도심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말 그 장산역 해운대 장산역이라고 있는데 장산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완전히 뭐 진짜 실제 상황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생활감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영화를 찍으려 노력했고요. 그래서 현장감하고 라이브하는 느낌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핵심이라. 그래서 조우진 배우님한테도 특별히 계속 부탁을 좀 드렸었고 좀 위험하긴 한데도 혹시 운전을 좀 하면서 연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냐고 너무 죄송스러운 부탁이긴 한데 일정이니까. 일정이니까 부탁을 드려. 그래서 이제 그 해운대를 완전히 이제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해변과 도심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이고 큰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현실감으로 또 다가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군함로라고 해운대역에서 그 해변가까지 달리는 장면도 그렇지만 그리고 바닷가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음악을 거기에 맞춰 쓸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계속 생각하는 것 방식 중에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꿈을 키웠다고 했는데 사실 OST 어릴 때 그 처음 나왔던 한스 치머 같은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밤새 듣고 있으면 그렇게 영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듣고 있을수록 밤새 들어도 LP판을 돌려가며 들어도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들어도 계속 영상들이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런데 해운대를 딱 보고 있으면 그 장거리 샷들을 보고 있으면 음악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이 음악과 톤앤 매너가 보여지고 그 안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 주인공과 이 역경과 이 고난과 이 공포스러움과 그 다음에 결핍의 해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우물해져가지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해운대 이 바닷가에서 해낼 수 있겠다. 근데 바닷가에서 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 들려오고 그 화면을 보면 볼수록 특히 이제 바다가 주는 이제 질감적인 그 느낌, 바다와 도시와 차와 타이어와 엔진 소리와 이 질감들이 다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그 음악 감독님한테 계속 제가 음악 감독 작업할 때 음악 감독님 여기서는 음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나오면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라고요. 후반 음악 작업하실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네. 분이서. 네, 작업을 한참 작업에 푹 빠져 있다가 모처럼 뵙고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거의 좀비가 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호흡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찍어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 이제 음악도 같이 좀 넣어서 좀 입체화 시켜서
장르적 케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기울여졌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2차, 저도 2차 관람을 할 때는 그 음악에 또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좀 다른 쾌감을 또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이님께서 이재인 배우님이랑 조우진 배우님 진짜 아빠와 딸 같은 케미가 심장을 울렸는데 두 분이 편해지기까지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네, 처음에 제인 씨가 됐다고 했을 때 네,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만세 불렀어요. 너무 잘하는 네네. 하는 너무나 잘하는 배우님이시니까요. 배우고 네. 사바 때도 그렇고 같이 작업했었던 봉호동 전투 때도 그렇고 네, 혹시 천재인가 이 배우는 표정 하나만으로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천재 딸을 낳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한테서 그런 딸이 나왔는지 참, 네, 참 눈도 크고 저보다. 네. 외탁하신 거. 외탁이에요. 첫째가 외탁입니다. 네, 우리 저기 첫째, 둘째 아들은 아들은 저라는데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제인 씨는 목격해온 그대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코칭은 아빠, 딸 이렇게 하자 했었고 저는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혜인아 부르고 아빠 이렇게 서로 부르고 그렇게 했었고요. 대화 좀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실 분역 케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촬영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노력을 좀 기울였어요. 네, 생일날 이렇게 뭐 선물도 좀 주고 환심은 사야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혹시나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뒤에서 혹시 애들끼리 장난치거나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놀고 그러면 혹시 방해되시면 얘기하시라 그래가지고 전혀 방해 안 된다고. 그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즐기는 방식이 있어야 현장에 또 오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또 뭐 하고 누나랑 놀까, 태월이랑 놀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올 거 아니에요. 연기도 연기지만 최대한 좀 편안하게 현장에서 좀 보내게끔 하고 연기할 때도 최대한 뭐 불편한 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다 해달라 그랬고요. 정말 가족처럼. 다 현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아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을 좀 낮춰주세요. 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맞춰줬어요. 그리고 연기할 때도 진짜 후배 배우인가 아역 배우인가 뭐 딸뻘 되는 그런 배우인가 한 번도 실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베테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저 앞에서 굳건하게 잘 버텨줬어요. 영화에서 아빠 딸의 또 관계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코스모스님이 첫 씬에 딸이 읽었던 코스모스 그리고 마지막 씬에 성규를 살린 그 코스모스 우리가 바라는 감독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시인가요? 네 그러시네요. 네.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책의 선택의 이유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코스모스는 특별히 좀 주문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코스모스를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꽤 노력은 했어요. 너무 딱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 편집이 좀 헐렁한가 본데. 아니,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호기심이 네. 생기니까. 이 하루 동안 벌어지는 엄청난 일도 이 대자연의 한 일부로서 한 이야기로서 저는 이 대자연의 감동을 좀 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스모스라는 이제 책도 그렇지만 다큐멘터리도 보고 할 때 참 너무 놀라웠던 거는 그 우주란 것도 되게 놀라웠지만 인간이 이 우주를 알아가려고 호기심, 이 우주를 비밀을 밝혀내 보려는 이 호기심, 근데 하나씩 밝혀지는 이 놀라운 일들, 인간의 지식들, 인간의 열정들, 대자연의 작은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하지만 너무 미묘하게 작지만 위대한 인간들 이런 정말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에도 이런 것들을 좀 담기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루아 존스님께서 루아 지우님 그거군요. 네, 발신제약 2부작도 나오나요? 뭐 이런 조우진 배우님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되나요?
시리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엔딩을 저렇게 딱 끝내면서 이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지금 뭐 이미 다 쓰신 거 아니시죠? 성규가 이제 대반격을 벌리는 이제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쪽 편에 서서 어떠한 또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게 드라마 시리즈라면 당연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는데 조진 배우 의견이 또 중요하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 원곡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이죠. 네. 그때는 아마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일부가 성공을 한 다음이겠죠. 이제. 네. 2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뭔가가 태워졌을 때 그거는 그 가능한- 감독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주유가 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인 거겠네요. 네, 아무튼 뭐 저희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감독님께서 하신다면 네, 같이 가야죠. 오늘 잘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이. 네. 이제 저희 금방 시간이 다 흘렀네요.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영화는 서로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또 개봉을 앞두고 마지막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하셨던 또 소감 좀 들으면서 이 자리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요. 네,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화를 같이 보고 같이 이런 시간 가져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신제한도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진님.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시길 빌겠고요. 오늘 보신 만큼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살떨리는 그런 개봉레이스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정말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모두 혼을 담궈서 만들었고요. 영화관에서 목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 있다기보다는 좀 거의 읍소하건데 네. 갑자기 왜 기침까지 하시고 그러게요. 네. 안전한 방역 지침 지켜가시면서 극장주 여러분들께서도 고군부터 하고 계시니까요. 네, 세심한 방역을 위해서 그 점 참고하셔서 또 N차 관람, 주변의 홍보,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새롭게 만들어진 영화였고 아마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한테도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 또 다시 극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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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전달할까요? 질문 당첨되신 분들 제가 아이디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여기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네. 감사합니다.